자, 이제 AI가 나와서 우리가 이제 AI를 활용한 그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를 두고 이제 좀 작업 과정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컨셉을 확정하고 자료 정리를 시작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컨셉을 어떻게 잡을 거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던 컨셉이 있습니다. 이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컨셉 이미지를 간단하게 그렸습니다. 이를테면은 얘는 어떤 애였냐면 SF 컨셉의 병사고 두꺼운 방한 장비를 입고 있고 방어를 위해서 금속 작용을 착용했고, 그리고 이거를 디테일하게 그려달라고 AI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미나이에서 나노바나나 2를 가지고 이제 이거를 제작을 해서 이렇게 컨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요거로 바로 제가 이거를 제작을 3D 제작을 저기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딱 봤을 때는 별로 큰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애초에 제가 잡은 컨셉이 이게 그 뭐라 그래야 돼, 막 FPS 같은 게임이 아니라 전략 시뮬레이션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이즈를 한 요 정도에서 볼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미지를 이렇게 손을 아래로 내리고 했더니 지금 보는 것처럼 붙어버렸죠. 그러니까 3D로 전환될 때 이미지가 캐릭터가 그냥 이렇게 손을 아래로 내리고 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작된 이미지의 캐릭터 시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이대로 쓰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시트를 만들어서 얘가 이제 팔을 벌리고 있게끔 이미지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면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제 이쪽엔 정면이 없었으니까 정면을 더 추가하자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미지를. 그랬더니 이제 팔을 충분히 벌리고 있죠. 이 정도만 벌어줘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발판 지우고 업스케일링 해달라고 한 다음에 업스케일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좀 큰 이미지로. 우리가 이제 3D로 바꾸기 위한 이미지를 준비해야 될 때 이미지를 준비할 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애니메이션 같은 이미지는 3D로 전환할 때 굉장히 이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평하게 나오거나 뭐 그런 오류가 발생돼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런 그 2D를 3D로 바꿀 때 쓰는 기술이 예전에 지도 제작할 때 썼던, 아니면 그 사진을 3D 스캔할 때 썼던 그 알고리즘을 가진 프로그램을 지금도 여전히 그걸로 써가지고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실제 사진에 가까운 이미지로 제작이 되어 있으면 더욱더 3D로 만들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앞과 뒤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바꿔줬고, 요거를 멀티 이미지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이때 사용된 이미지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랬더니 손이 충분히 떨어졌어요. 이 정도만 떨어져도 충분히 쓸 수 있다. 그죠? 썼던 이미지는 얘랑, 그리고 뒤를 보고 있는 거, 그리고 반측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때 만들 때 한 장 써서 만들기랑 이제 여러 장 써서 만들기 해가지고 여러 장 써서 만드는 것이 내가 목적하는 그 결과물에 더 맞게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 작업을 하면서 이제 막 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최적화입니다. 최적화 부분. 최적화 부분인데 이제 토폴로지인데, 토폴로지에서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거든요. 이걸 이해도 되고, 그리고 어려워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일일이 이거를 오브젝트 위에다가 하나하나 다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요 작업이 되지 않는다면 게임 엔진에 그대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하면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3D로 토폴로지를 할 때 UV가 몽땅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채색 값 있죠? 요게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남게 되는 문제점이 어느 것이 있냐면, 이제 컨셉도 할 수 있고, 컨셉을 디테일하게 칠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3D화 할 수 있고, 그리고 최적화도 가능했어요. 그런데 얘를 직접 엔진에 넣게 되면 채색이 안 된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얘를 채색하는 형태로 가져가야죠. 근데 어떻게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작업 과정 중에 필요한 게 몇 가지가 남는다. 그걸 여기 적어 볼게요. 자, 컨셉을 우리가 확정할 수 있었고, 자료 정리, 이거는 제가 이 캐릭터를 만들 때 자료가 이미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뭘 따라간 거냐면, 저는 저거를 따라갔습니다. 제목이 뭐였지? 프로스트 펑크랑, 그리고 워해머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워해머 40K. 여기에서 좀 아이디어를 착안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배경은 프로스트 펑크처럼, 그러니까 다 모든 게 다 얼어붙는, 그리고 워해머처럼 전쟁에 등장할 것 같은 병사 이미지, 그걸 가지고 했고, 그래픽 리소스 제작은 이제 제가 직접 그렸죠. 그려서 이제 AI를 통한 채색을 진행했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헌유한 3D에다가 넣어가지고 3D까지 만들었어요. 해가지고 했고, 근데 이제 최적화에서 남는 게, 하이폴리 데이터를 얻었는데, 그리고 채색된 작업 결과물도 얻었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엔진에 넣으려면 토폴로지를 해야 되거든요. 최적화. 근데 최적화도 됐어요. 근데 뭐에서 막혔냐? 여기서 막힌 겁니다. 로우 폴리곤 UV 및 저거, 이 부분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이 부분도 더해지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삼각면으로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삼각면으로 나왔는데, 제가 삼각면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말고 전에 저거를 뽑아 봤던 적이 있어요. 캐릭터를 테스트를 해봤겠죠. 이런 캐릭터를 만드는 게 사실 더 쉽습니다. 간단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 다리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거 그냥 원통이잖아요. 원통인데도 이렇게 깨집니다. 지금 난리가 났죠. 지금 막 그냥 원통인데 지금 이렇게 깨지는 정도인데, 그러면 다른 거를 최적화할 때는 얼마나 더 크게 문제가 될 것인가, 상상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각형으로 만드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삼각형으로 만들어 봤더니 역시나 제 생각이 맞았던 게, 얘네가 지금 주장하는 사각형이라고 하는 거는 삼각형을 만든 뒤에 사각형으로 변환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사각형으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사각형으로 만들고 싶으면 내가 여기 맥스에 가져와서
맥스에 있는 기능 중에 이제 어디 갔냐? 요거 있잖아요. 요거 모델링에 지오메트리 가면 퀄리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걸 누르면 상황 변화가 됐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쟤네가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첫 번째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내가 세부적으로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고쳐야 된다고 하면 이제 수동으로 더 이런 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말이 뭐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로우 폴리곤 UV를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UV가 없는 애입니다, 얘는. 그래서 어차피 UV를 켜야 돼요. UV를 필 때는 결국 맥스에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툴들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수동 조절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수동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수동 조절을 하는 거는 내가 편한 툴에서 하면 된다. 그런 문제가 조금 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할 때 게임에서 쓸 거라면은 어느 정도의 그런 저거를 가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면수라든지 최적화를 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맞춰야 됩니까? 라고 하면 이제 그때 이제 제 머릿속에서 좀 드는 생각은 저런 거였습니다. 이 게임이 어디 쓸 캐릭터고 어느 정도의 최적화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가에 대한 그런 저게 있어야 돼요. 그 최초의 기획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게 컨셉 확정, 자료 정리할 때 이거 어디 쓸 거다 생각하고 만들어야 돼요. 그냥 멋있게 만들어야지 그게 아닙니다. 어느 게임에 쓸 건지 생각하고 만드셔야 돼요. 만약에 이 캐릭터가 이런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TPS 같은 게임 있잖아요. 그런 데 쓸 거라면은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거 상당히 막 여기저기 깨지는 게 잔뜩 보일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들 거라면은 제작 방식을 조금 달리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생각에는 이거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 컨셉을 각 파츠별 아이템으로 분리해서 아이템을 따로 3D화 시키고 그 아이템을 장착하는 방식으로 가야 돼요. 제작 방식이 달라져요.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제작 기간이 길어집니다. 되게 길어져요. 그리고 각각의 파츠별로 컨셉이 명확하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 자료도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사이즈에 의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3D 툴에서 직접 조절해야 됩니다.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터지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컨셉을 세워두고 그거를 어떻게 쭉 끌고 갈 건지에 대한 생각을 잘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컨셉을 전체적으로 작업을 다 할 생각이라면은 일단은 뭐가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냐면, 컨셉을 할 때 기획서에서 내주는 정도의 컨셉 기획서가 필요하다. 컨셉 기획부터 먼저 해야 돼. 이게 갖춰져 있지 않으면 작업할 때 작업이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뭐 만들고 어디까지 만들고 어떻게 만들고 언제까지 만들 건지 계획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계획은 여러분들이 AI의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AI에 대해서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계셨다면 어떤 식으로 쓸지에 대한 거를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몇 가지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를 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표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를 총기류 무기 설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또 무기 이거 좀 늘릴 수 없나 밑에? 이게 보면은 컨셉 기획서입니다. 이거. 무기를 체계화하고 싶고 이 게임이 게임화된다면 밸런스 맞춰서 가위바위보처럼 명확한 약점과 장점을 가지게 설계하고 싶고, 장거리 무기와 중거리 무기 그리고 근거리, 중거리, 장거리 그리고 쭉 소개해주고 이렇게 써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겠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붙인 문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매크로식으로 만든 거예요. 이후 내가 계속해줘라고 이야기하면 다음을 진행해줘. 이게 왜 이렇게 자르는 거냐면 이렇게 하고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샷건부터 해서 쭉 나옵니다. 그 다음 무기군을 바로 넘어가죠. 계속해줘라고 하면 다음 무기군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 끝났고 넘어간다 그러죠. 계속해줘라고 하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중거리 중에 첫 번째 소총으로 계속해줘 넘어가고, 그 다음에 돌격 소총 계속해줘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거를 기획자가 막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몇 날 며칠 고민해가면서 이거를 이렇게 써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처음에 나오는 이 지시사항을 정확하게 기록하면 거기에 맞춰서 상당히 그럴싸한 기획서를 만들어줘요. 이거 문서로 정리하면 되거든. 그래가지고 쭉쭉 해가지고 쫙 내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나온 거대로 어떻게 하면 돼요? 이미지화 하면 됩니다. 한번 이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자, 소총 중에 요런 게 있다고 치고 요거를 하나를 드래그 해가지고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놓고 뒤에다가, 이게 프로그램에서 쓰는 저기 주석 달 때 쓰는 그 단축키는 아니고 그걸 뭐라 그러지? 핫키 같은 건데, 이거 쓰고 이 뒤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면 이미지가 진행이 될 거예요.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봅시다. 자, 이렇게 내가 어떤 걸로 만들 건지에 대한 거를 여기다 써가지고 이거를 만들어줘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봤을 때 보면은 아무리 봐도 이거는 딱 봐도 저기 뭐지? 미군 제식 소총 중에 저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M4? M4에 레일 달려 있고 레일에 액세서리가 하나도 없네 세상에. 근데 뭐 잘 나왔습니다. 보면은 여기 보면은 반자동 중거리 소총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제 요 정도로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좀 더 SF스럽게 만들려면 이 이미지를 어떻게 제작해야 될지, 거꾸로 어떻게 하면 좀 더 SF스러운 설명이 나오게 될지에 대해서 이쪽에다가 저거를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일단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설계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사이버펑크에 나오는 자동소총 이미지들을 몇 개를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이런 애들이 좀
되게 미래스러운 디자인이잖아요. 그죠? 좀 이런 느낌? AK 가지고 디자인을 한 것 같은데, 어이. 제가 봤을 때는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총기 자체의 이미지를 두 개를 합성해가지고 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K 벡터, 벡터가 기관단 총이거든요. 썸머신건, 크리스 벡터, 이거죠. 크리스 벡터 썸머신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챗GPT에서 쓸 때는 이미지에다가 이렇게 여기 옆에 이미지 있거든요. 이쪽에서 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보면은 이렇게 디자인 두 개가 나왔는데, 첫 번째 거는 마음에 들긴 하는데 탄창 위치 때문에 총기가 작동되지 않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실제로 작동할 것 같은 총기긴 한데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뻔하죠? 디자인이. 그래서 뭐 근데 요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괜찮다. 그래가지고 이 중에 골라가지고 총기를 뽑아서 쓰면 되겠고, 이거를 왜 보여줬냐면, 아까 전에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요렇게 요런 거 지금 만들어 가지고 기획서를 만들 때 제가 이걸 어떤 식으로 했냐면, 처음에 명령을 내릴 때, 처음에 그러니까 지시사항을 줄 때 이렇게 압축해서 된 지시사항을 줬을 경우 쭉 뽑아내 가지고 끝까지 뽑아내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다 뽑은 걸 가지고 뭐도 할 수 있다? 이거를 이미지화 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요? 이미지화 할 수 있으면 해당 이미지를 3D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는 뭐가 가능한 거냐면, 게임의 컨셉 기획만 잡으면 최종 결과물까지 갈 수 있다 이거. 한 번에 쭉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간 과정을 혼자 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 그래픽 리소스 제작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끝판에 도달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되게 흔히 되게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우리 자신을 너무 3D 하니까 남이 주는 디자인만 먹고 뭐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라기보다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최종 결과물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최종 결과물을 직접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중간 단계가 아니고요. 예전에는 이제 기획, 원화, 그래픽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을 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내놔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할 수 있잖아. 어떻게 할지 아이디어를 잘 짜면 되잖아. 그리고 이제 그거를 보고 아,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하는 선택 정도 해주면 되는 거죠. 다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선택 과정이 있어가지고 입맛이라고 그래야 될까? 좀 퀄리티를 어느 정도로 생각할 거에 대한 거는 그거는 이제 개인 역량에 따른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내 입맛을 모두가 좋아할 리는 없어요. 이거 집에서 끓이는 김치찌개 같은 건데 나는 먹을 때 맛있는데 다른 사람들 먹고 너무 짜다고 하거나 아니면 너무 싱겁다고 하거나 아니면 아 맨날 먹는 맛 또 먹으려고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는데 다만 이건 엄청난 강점이죠. 기획과 원화가 혼자 할 수 있다고? 근데 여기서 우리의 강점은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 아세요? 기획이랑 원하는 그래픽 배우려면 시간을 들여야 돼요. 우리는 이미 아는 상태라면 그거는 바로 전장에 뛰어들 수 있는 상태인 거죠. 최종 결과물을 직접 다뤄봤기 때문에 그게 좀 다른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그게 이제 막 절대적인 강점이고 무조건 승리한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기획과 원화를 볼 때 재미 요소로 볼 수 있겠지만 기획과 원화를 하던 사람은 그래픽의 툴을 배워야 되는 걸 상당한 스트레스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작업을 시작해서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보고 여러분들이 했으면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일단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대로 그냥 이거 영상 보고 이제 다 봤으니까 끝났지? 이러지 마시고 이제 이거 만드세요. 이거 해오셔야 됩니다. 이게 보급함 설계 들어가면 쭉쭉 있습니다. 이거 쓰세요. 이걸 어떻게 씁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작품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디서 따왔다 그랬죠? 프로스트 펑크랑 워헤이머 그 뒤에다 하나 더 붙이자면 기동전사 건담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앞에 프로스트 펑크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개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프랜차이즈거든요. 설정을 다 보는데 한 달이 걸려도 다 못 봅니다. 쟤네는 여태까지 나온 게 건담은 78년인가 79년작이고 워해머는 86년작인가 그렇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설정을 내고 있기 때문에 다 보는 데는 무리가 있고 이제 그 중에 일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을 보면 되는 건데 근데 내가 이런 컨셉을 만들고 직접 다 만들 수 있다면 엄청난 메리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업을 신나게 즐겁게 해보자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작업량을 늘리고 그거를 빠르게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후 들어갈 영상에서 더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죠.